네, 이번 시간은 음, 제가 평소에 안경을 안 쓰는데 좀 방송용으로 제가 안경을 좀 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밋밋한 감도 있고 실제로 상담할 때는 제가 거의 안경을 쓰지 않고 가운데 이걸 또 사야겠구나 이거를. 오늘의 강의는 예전에 제가 12간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아마 10개의 종족에 대해서는 12종족, 12간지 12종족 중에서 10개 정도는 지금 현재 한 상태고, 지금 2개가 아마 뱀종족하고 염소종족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를 2개를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일찍 이것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뱀종족하고 염소종족은 이렇게 늦게 했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꾸 해킹이 들어올라가지고 여기 카메라는 해킹이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2간지 중 지금 제가 순서대로 한 게 원래 12간지 순서가 아니라 영향력 있고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한 거예요. 그 말은 이 뱀종족하고 염소종족은 중요도가 저희 지구상에서는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말드렸지만 이번 시간은 이제 뱀종족을 설명드릴게요. 뱀종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구에 대한 지분을 많이 보이려 못했습니다. 그냥 진짜 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치 정치로 따지자면 12개의 당이 있는데 그 12개의 당이 국회의원 좌석을 얼마나 확보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냥 비유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많이 유사합니다. 그만큼 지구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12종족이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 있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 자숙수를 최대한 많이 한 종족이 그만큼 자기 종족에 유리하게끔 영향력을 행사를 하겠죠. 항상 뒤에서도 따로 움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큰 대세적인 그 설계와 목적은 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설계 12외계 천신 12종족이 그렇게 결정을 한다 해서 그게 100%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시행착오가 항상 일어나고 지구라는 게 마치 주라기 공원 같아요. 어떠한 외딴 섬에다가 큰 섬에다가 공룡들을 다 거기다가 부화를 시켜가지고 주라기 공원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옛날 주라기 공원 그 시절 그 파충류, 그 공룡들의 생리학적인 그런 관찰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실험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현재 우주에 우리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이 몸 있잖아요. 요 몸이 최고의 하이테크적인 DNA 유전자, 쉽게 말하면 그냥 최고 영장류입니다. 동물 중에서. 그리고 이 영장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천신들이 거의 대부분의 여기까지 진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9차원이나 여러 차원들도 같이 서로 교섭이나 간섭 관계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게 우리 육체를 이렇게 진화시킨 데는 12종족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를 세할 수 없는 종족들이 은하계나 어마어마하게 우주에는 많아요. 그냥 이 지구라는 이 행성, 이 태양계라고 할게요. 이 태양계라는 항성계에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12종족이 참여를 한 것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거기서 뱀 종족은 굉장히 지분율이 없어요. 뭐 요즘 정치로 따지자면 요즘 아주 당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또 기타 등등 뭐 저기 정의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두 당이 거의 대부분의 실질적 영향을 다 미치죠. 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유아비슷합니다. 누가 제일 저기 이게 영향력이 세냐? 제가 강의를 한 순서입니다. 그게 아마 쥐종족을 먼저 했을 거고 두 번째를 소종족을 했을 거고 세 번째를 아마 토끼종족을 했을 거예요. 쥐종족이 인구수도 많고 토끼종족하고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압도적으로 쥐종족이 지구상에 많이 태어나기도 하고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쥐종족이 지금도 그러냐고요? 지금은 그게 많이 이걸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하는 거는 항상 변화합니다. 제가 만약 이 강의를 10년 전 했으면 지금처럼 강의를 안 했을 겁니다. 왜? 10년 전 상태와 지금 상태가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100년 전 상태와 1000년 전 상태를 12간지를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비슷하게 강의합니다. 변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자, 100년 전 강의와 1000년 전 강의가 비슷한, 90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여기 10년 전 차이인데 왜 그러나요? 네. 그 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지구에는 예전에 1000년보다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어마어마한 변화의 패러다임이 불어왔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이게 이 환경이 우주 의식 환경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말씀 접속의식인 12간지 12천신계 외계 종족들의 그 영향력과 그 방향성,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아주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이게 변화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이게 변화가 틀지 마치 전쟁에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기자들 있잖아요. 기자들이 전쟁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변화무쌍한 상황들을 마치 보고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게 거의 백과사전적으로 이게 지식으로 한번 가면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만 현재는 그게 굉장히 변화무쌍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질량이나 모든 면에서 속도면에서 모든 면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옛날의 방법을 대입을 하면 지금 방법과 맞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 점을 먼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뱀종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뱀종족의 특징은 일단 제가 예전에 봤었지만 은하계 중심에서 거의 좀 약간 12종족 중에서 의식 수준으로 보면 제일 낮은 게 예전에 쥐종족이고 그 다음에 낮은 게 뱀종족입니다. 그 말은 은하계로부터 천신계 은하계 중심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쥐종족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멀어져 있냐고. 은하계 중심이 굉장히 그냥 어둠 그 자체예요. 근데 은하계 중심은 9차원이 존재들이 이게 운영하는 운영하는 그 지역이라고 하죠. 그냥 가운데 부분은. 이게 원래 차원수를 얘기할 때는 시공간적 9차원을 얘기할 때는 시공간적인 의미, 9차원 자체가 우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9차원 존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바깥, 은하계 바깥은 또 어둠입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물질이나 차원계 존재 않고 고차원 존재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주 전체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0차원의 존재입니다. 외곽 지역은 0차원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영역이고요. 9차원은 필터링이 돼서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영역입니다. 사리가 들렸네요. 간이 중간마다 이게 사리가 들리거나 이게 좀 약간 이게 불변학적인 일이 좀 발생하는 건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9차원은 달걀로 따자면 달걀의 노른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0차원은 마치 달걀의 껍질과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껍질과 그 밖에 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상계 1차원에서 8차원까지는 마치 달걀의 흰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달걀을 보면 참 자연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알을 보면. 그리고 은하계를 알 자체가 은하계를 닮았고 우주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도 많이 닮았고요. 좀 약간 옆으로 샜네요. 자,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뱀 종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뱀 종족은 은하계 천신계에서 지죽 다음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평균 의식이 낮기 때문에 약간 지죽 다음으로 이게 바깥쪽에 있습니다. 근데 뱀 종족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데 있어서 만나긴 만나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 거의 없어요. 한 명 있군요. 원래 뱀 종족이 이런 유명한 사람이나 영웅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는 올라오기 힘들어요. 왜? 뱀종 중에 지구에 대한 지분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유명해지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쥐종족이 그렇지는 않아요. 쥐종족하고 토끼족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매스컴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은 연예인들, 이쁘다 싶은 연예인들은 대부분 BTS는 저기 남자인데 토끼종족 맞아요. 모든 BTS 전원 멤버가 다 토끼종족입니다. 그러면 원래 여자로, 원래 천연계에서는 여자애로 삶을 살다가 지구에 내려와서 뭔가 남자의 몸으로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것 뿐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원래 이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이게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천신계에서 다 정해놓고 내려와요. 중간에 이제 이게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나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이제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BTS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진에 들어가기도 했고, 이게 태어나서 그 시험을 이제 다 통과를 한 거예요. 의식 시험을 통과해요. 그래서 시험이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천신들은 항상 내려다봐요. 우리 인간들, 특히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교수나 이런 유명인들은 항상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나락을 시켜버립니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냥. 근데 천신계에서 뱀종족처럼 지분율이 없으면 그런 천신 쪽에 백그라운드 그걸 갖다가 아우라를 갖다 이게 백그라운드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해지기가 힘들어요, 뱀종족이. 유명해지기도 힘들고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이게 아니면 재계 인사를 하거나 이게 큰 부를 이루는데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뱀 종족의 특징이 얼핏 보면 용 종족과 이게 성향이 비슷해요. 이 사람들의. 근데 약간 용 종족은 약간 법제화가 되어 있고 반듯하고 이런데 뱀 종족은 약간 좀, 실책을 잘 써요. 이제 왜 뱀이라고 이게 이게 주나라를 이게 건국한 강태공이라는 양반이 이걸 갖다가 정립을 했거든요. 이 양반이 옛날에 강태공이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뱀 종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 강태공이 잘 알잖아요. 강태공은 낚시 평생 미끼 없는 낚시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주군을 만나서 세상 주나라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인사입니다. 그래 낚시를 하면 사람들이 다 강태공 이렇게 하죠. 그 당시에 강태공이 미끼가 없는 낚시를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멍 때리고 있었을까요? 멍도 물론 때립니다. 대부분 그 상태에는 이미 낚시를 하고 있었지만 이게 중원 전 세계를 갖다가 다 통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에는 TV도 없고 태블릿 PC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시대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게 이제 명상을 하고 백회가 이제 이게 열리고 하면 차크라가 해서 백회가 열리면 기본적으로 천신들이나 이제 귀신이라고 하죠. 4차원의 귀신들이나 천신들하고 다 소통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서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이게 눈을 감고 이렇게 낚싯대를 하고 있지만 다 보고 듣고 다 이게 정보를 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공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주나라의 그 창업 자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주나라가 옛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끼종족과 쥐종족이 연맹으로 해서 같이 세운 국가입니다. 주나라가 어떤 나라를 무너뜨렸냐? 은나라였죠. 은나라는 소종족이 다 건립한 국가입니다. 그러다 해서 모든 왕들이나 다 위에 있는 인사들이 다 소종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분하게 명분이 소종족이 세웠기 때문에 소종족이 많은 영향을 행사합니다. 자, 그러면 원론적으로 뱀종족의 특징은 뱀종족 인사 중에 아까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사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알고자 하면 다 아는 우리나라 사람 관점으로 보면 옛날에 정치인 중에 유승민 당대표였나? 옛날 무슨 당이었죠 그게? 유승민 맞나? 고향반이 뱀종족이에요. 그럼 정치인 중에 뱀종족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사람 중에 뱀종족은 없습니다. 있을 수는 제가 모르는 사람 중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는 없는 거라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럼 연예인 중에 있나요? 연예인 중에도 없어요. 왜냐면 뱀종족의 특징이 어디에 드러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토끼종족은 얘네들은 연예인적인 이게 항상 예술이나 미디어가 발달한 종족이거든요. 토끼종족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많이 그냥 TV만 틀면 항상 토끼종족이 나와요. 그럼 쥐종족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개그맨이나 약간 이건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이게 뱀종족 같은 경우는 영향력도 없고 뱀종족의 특징이 이런 미디어나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거를 약간 보편적으로 이 종족들은 꺼려해요. 좀 약간 제가 왜 용종족에서 약간 그늘지었다고 보시면 좀 돼요. 용종족과 얼핏 보면 비슷한데 헷갈릴 수가 있는 종족이 용종족, 원숭이 종족이 약간 헷갈려요. 뱀종족의 특징이 약간 좀 이런 말은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왠지 한 구석에다 가만히 있고 눈치를 보면서 좀 약간 왕따를 많이 당하는 그렇다고 왕따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성향이 약간 뱀종족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구 비율이 남자가 70%고 여자가 30%일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보통 보편적으로 최대한 3대7은 맞추거든요. 아무리 한쪽 성이 70%고 한쪽 성이 이제 저기 30%를 맞추거든요. 보통 여기도 이제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70%가 남성 위주고 이제 30% 정도는 이제 여성이에요. 대부분의 이 정도면 이제 여성 몸으로서 내려와서 해야 할 일은 여성들이 대부분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천신계에서 남자였거나 자기가 보통 여자의 몸을 쓰잖아요. 그 몸으로 대부분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자기 몸에 대한 자기가 이성의 원래 내가 남자로 삶을 막 저기 지구 시간 따면 억 곱하기 억의 년을 남자 몸으로 살던 양반이 여기서 내려와서 여자의 몸으로 한방 살잖아. 안 되는 거야. 근데 가끔 가다 하게 내려올 때 그렇게 살았지만 여자의 몸을 가끔 쓰면 어느 정도 써요. 근데 아예 쓰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내려오면 여자 몸이 되고 반대도 똑같아요. 여자 몸으로만 하다가 남자 몸으로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오잖아요. 남자 몸이 익숙하지 않고 싫은 거야. 그럼 나중에 이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다분하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자기가 원래 그 정체성과 자기가 그 영적인 저 어떻게 보면 그냥 영적인이라고 씁니다. 그냥 이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영적인 내 저기 익숙함, 내 영적인 습관이 여자의 몸으로 돼 있어. 근데 남자로 태어나면 왠지 그게 이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나하고 안 맞는 몸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다분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저기 원래 이렇게 살면 그러면 천신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거는 자기 선택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대부분 한쪽 성이 익숙하잖아요. 그 성을 계속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사람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뱀종족 같은 경우는 천신계에서 남자 몸으로 살았으면 남자 몸 내고 여자 몸으로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여자가 30%가 되기 때문에 천신계는 30% 내려옵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잠깐만 뭐 결혼을 하면 1대1로 하면 돼. 여자 30% 남자 30% 그럼 남자 40%는 노총각으로 평생 살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천신계에는 기본적으로 결혼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이제 이건 하계에서 이제 저기 사람들이 관습적인 이게 저기 뭐냐 어떻게 보면 정의를 이룬다고 해야 하나? 관습적인 이 법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결혼 제도입니다. 천신계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그런 제도가 없는데 살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적응을 못하는 이게 영혼들이 겁나게 많아요. 가끔가다 하게 내려온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습득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는데 이제 그게 거의 경험이 없다가 하게 갑자기 내려오는 양반들은 그걸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어떤 분들이 적응을 못하시면 이게 상계에서 자유롭게 살던 양반들이 있어요. 상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해? 자식은 원래 인간은 미숙아를 낳는 이유가 인간은 사실 원래 지구 시간으로 따면 인간은 4년 동안 자궁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 몸에 4년 동안 자궁을 두면 4살짜리 이렇게 오면 엄마도 죽고 애도 죽겠죠. 그 당시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천신계 있을 때는 이게 몸으로 해서 이게 잉태를 안 해요. 그리고 옛날에 말했지만 섭식도 않고요.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공장에서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물건 팔듯이 파는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이 이제 약간 자기가 원하면 이 몸으로 한 몸으로 태어나서 이게 내가 원하는 20대 초반의 몸으로 해서 보통 내가 지구 시간으로 따지면 막 1억 년 이상도 살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유전이나 이런 건축 기술, 환경적인 게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섭식을 하지 않고 이게 생식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고요.
이게 저기 인큐베이터 공장에서 4살짜리 아이가 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몸이 한번 내가 원하면 지구시간으로 지금의 지구시간은 옛날 지구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여튼 그냥 지구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시간 옛날 지구시간으로 따지자면 몇 억 년을 그냥 이 몸으로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저기 새로운 진화된 유전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마치 이제 새로운 몸으로 저기 새로운 차를 이렇게 갈아타듯이 이제 그 새로운 모델 차종이 나오면 갈아타듯이 마치 이 새로운 이제 저기 DNA가 이제 이게 좋은 DNA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지구 같은 데서 이게 진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조금씩 더 좋은 DNA 이게 진화 실험하면 그 DNA가 나오면 자기한테 맞는 그 DNA를 선택하고 다시 공장에 있는 그 아기로 영혼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처음 아이로 태어납니다. 천신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천신계마다 다 똑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뱀종족도 그렇게 하고요. 모든 종족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뱀종족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굉장히 좀 약간 개인주의적 성향이 비슷하고요. 약간 따지자면 이게 마술사 같은 약간 그런 거예요. 마술사 같은 근기를 갖고 있어요. 약간 이해가 되시나? 그럼 옛날 저기 해리포터에 나온 건 좀 마법적인 개념이고 마술이라는 거는 술이 속임수고 마는 마음이에요. 원래 마법이거든요. 마가 이것도 이제 선도 쪽에서 나오는 이게 단어인데 마는 마음. 이게 마음이란 게 너무 이게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이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마가 이게 좋은 의미로 쓸 수 있고 다음 쓰는데 마가 보통 선도 쪽에서는 그거 마다. 그거 내려놔라. 마라는 거는 이제 관념, 애고. 불교적으로는 그로 따지자면 관념. 요즘 심리학에서는 그걸 애고라고 해요. 그건 애고의 판단에서 애고한테 끄달려가는 거다. 그걸 마를 내려놔라. 이렇게 하고요. 불교에서는 대한민국 불교에서는 그걸 관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관념을 내려놔라. 관은 관성할 때 념은 생각념. 관성이 붙은 생각. 애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 내 영혼이 내 참나가 아닌 또 다른 나의 가짜 나를 애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할 때 마입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할 때 마인데 마라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쓰는 게 이게 틀린데 그래서 옛날에 이게 선도 쪽에서는 마할 때 마가 이 애고적인 거 관념적이고 좀 약간 안 좋은 쪽 나의 또 다른 수많은 나의 가짜나라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마와 법을 읽는다. 법이 원래 저도 한자로 이렇게 물숫자에 흑토자에다 밑에 이걸 뭔지 모르는데 왜 물숫자와 흑토자가 왜 들어갈까 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옛날 분들이 정확히 그 글자를 만드는 분들 이해를 못하고 하실 것 같은데 이 삼라만상의 그 현상계를 이게 우주를 나타내는 걸 법에 이게 학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법이라는 개념은 이 우주가 운행하는 법칙. 이게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헌법, 민법, 형법 해가지고 이게 규범적인 법의 개념으로 많이 보는데 이 법이라는 마벌 때 법은 이 우주가 우주 의식이 이 현상계를 운영하는 법칙. 어떻게 심판을 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그에 대해서 인과 응보의 법칙.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마법이에요. 근데 나의 에고가 법을 피해요. 그게 마법이에요. 그걸 갖다 초능력이라고도 하죠. 서양에서는. 그리고 도술이라고도 하고 마법이라고